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저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 어떤 거냐면, 코인베이스라는 아마 이 거래소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고, 코인베이스에 이번에 소파이라는 그런 미국 온라인 대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찾아보면서, 이거는 같이 공유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국민은행하고 이제 어우러져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리고 블록체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향후 미래를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암호화폐 투자한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많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보시고 각자가 맞춰 보시면 아마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결론을 아마 분명히 도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마찬가지로. 자, 그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코인베이스하고 소파이가 이제 지금 보면 협력 관계,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파이가 근데 어떤 회사냐,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이걸 조사했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2011년도 8월 달에 이 회사가 탄생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학생 대출 리파이낸싱 회사고, 모기지 및 개인 대출 제공하는 미국 온라인 개인 금융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 온라인 대출 서비스하는 회사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자산 규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왜 이런 뉴스 하나에 되게 주목해야 되냐면, 이 토로라는 온라인 증권회사,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에 지금 진출했죠. 그리고 소파이라는 온라인 대출 모기지 회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전체 대학생,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73% 정도 되는 어떤 미국 대학생들이 대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사회에 나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는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권보다 사실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소파이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급의 회사냐. 그래서 2016년에 5월에는 소파이는 무디스로부터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최초의 스타트업 온라인 대출 기관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무디스라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신용평가 기관 등급을 매기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디스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도 신용 등급을 매겨요. 한국은 A풀, 뭐 아니면 뭐 트리플 A, 뭐 아니면 B, 아니면 뭐 C 등급,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인지도 있는 기관에 트리플 A까지 맞았다.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앤소니 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COO로 있던 사람이에요. CEO는 아니고. 그래서 CEO로 있던 사람이 여기 또 연합이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여기에 CFO로 합류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금융권에 있는 뭐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데, 하여튼 뭐 지금 보면 무디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보면은 트위터사 이런데 다 연합해서 움직이는 어떤 거물급 인사들이 그러니까 연합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우리가 저는 한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보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보면은 소프트뱅크 캐피탈한테도 자금 유치를 받았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캐피탈한테. 자, 그래서 이 회사 값어치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은 약 5조 원 규모로 이제 평가를 받고 2.1조 원 정도를 이제 소프트뱅크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냐면, 뭐 소프트뱅크가 벌어놓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들이 다 망해간다. 근데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소파이도 소프트뱅크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손 안 댄 회사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뱅크하고 보면은 비전 펀드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바이캐피탈 뭐 25달러를 뭐 비트코인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뭐 등록을 하면. 그래서 소파이가 지금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연합이 돼서 원래 그 코인베이스하고 원래 합류해서 움직이겠다고 했던 게 사실은 2월 달부터였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시장에 이런 식으로 어플까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케팅하는 거는 지금 와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10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왜 근데 이 회사가 왜 2월 달에 그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피터 시프트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 성함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골드하고 실버, 특히나 이제 금에 관해서는 막시멀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 추종자. 금 추종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많이 추종하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손정희 회장하고 지금 보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제가 많이 추종을 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사람이 베리 실버트를 이제 6월 26일부터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제 지금 보면 GBTC에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아마 되게 잃었을 거다. 골드에 투자했었다면 그게 아닌데, 그리고 40% 정도 아마 금액을 많이 잃었을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터 시프트가 베리 실버트를 비꼬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밑에다가 댓글 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약간 피터 시프트를 비꼬듯이 얘기하는데 2년 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냐, 그리고 금 가격이 얼마였냐. 피터 시프트 금 가격 조금 올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1년 후에, 몇 년 후에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가나 한번 두고 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또 어떠한 움직임을 또 향후에 보여줄지 한번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근데 어쨌건 저는 골드 추종자보다 그런 골드 추종자였기도 했었는데 그걸 버리고 저는 비트코인 쪽으로 온 지가 꽤 됐고,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어떤 그 크립토 커런시 이거에 관한 추종자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지리하게 계속 이제 힘없이 흘러가니까 지금 이 차트 같이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차트 잘 보는 사람이 아마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번 주 주말? 한 일주일 안에 만약에 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8,780달러 그 근방까지 강하게 만약에 양봉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세 있죠. 여기 나와 있는 1번 장세로 가든 2번 장세로 가든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올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장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져 봐야 한 7,500달러? 7,450달러? 그 다음에 포물선을 그려나가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10월달 말이나 11월달 초순 정도, 그때는 11,6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만약 보는데, 제가 그래서 유스랑 접목해서 이거는 또 다른 차티스가 그린 건데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음 달 들어서는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없으면, 지금 트라이앵글을 강하게 깼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리하게 장세가 다음 달에 펼쳐질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달 말, 그러니까 10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11월 달이 되면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13,000달러까지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여기 점선으로 포물선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뉴스랑 한번 맞춰보니까 XRP 스웨일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사 스웨일이라는 거. 그래서 스웨일이 있는 게 11월 달 정도 되거든요. 11월 10일인가? 하여튼 14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거랑 아마, 그리고 클레이튼 X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카카오하고 연관돼 있는. 그래서 그게 10월 말인가 아마 11월 초에 아마 그게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로드맵이.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맞춰 보니까, 그래도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종합적으로 커플링 장세로 움직일 만한 구간이 한 이쯤에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랑 뉴스에 나온 거랑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어쨌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리한 장세를 이끌어서 사람들을 패닉하게 만들고 손절하게 만든 다음에 뉴스를 호재거리 삼아서 급등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연합작전으로 해가지고 바이낸스가 됐든 비트맥스가 됐든 뭐 비트파이넥스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 실생활하고 이제 제가
이제 퍼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확대된다. 모든 금융 계좌가 통합 관리된다. 아마 이 서비스를 지금도 이용하신 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26일부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사도 과세하면서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조회하면 여러 가지 다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대출 상태, 신용도부터 해가지고 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증권에는 증권을 뭐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관해서 전자증권하고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카카오페이 신용조회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100만 명?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카카오를 사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25%?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 신용조회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사용자 수가 증가해 현재 100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조회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뒷부분에 같이 믹스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신용조회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 말하고, 여기 보시면은 KB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외 우량 주식 주는 이벤트를 오늘부터 이걸 실시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KB증권은 8월 업계 최초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도입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약관 동의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도 2년 기존 공인 인증서보다 길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자, 카카오페이 인증서하고 연결돼 있는 게 여러분들 아마 업비트 계좌일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 KB증권 계좌도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도입하겠다. 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NH증권하고 지금 보면 암호화폐 어떤 암호 자산 관리 그런 회사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런 어떤 암호화폐 시세에 관해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런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이제 다시 한번 찾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증권 계좌하고 암호 자산 계좌하고 결국엔 크로스 오버 돼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뉴스만 딱 보면 우리가 딱 눈치를 채지 못하겠지만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아마 퍼즐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끝에는. 근데 결국에는 아마 이번 달 말인가 지난달 말까지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 배경, 그러니까 9월 16일 날 아마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물 증권의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세력이란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물 증권에 관해서 왜 배제시키려고 하냐면, 발행 및 유통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위 변조 사고가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음성 거래가 될 수 있다. 음성 거래가 되면 결국에는 탈세와 탈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에 관해서, 물리적인 피지컬할 금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개인이 숨겨서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탈세도 할 수 있거든. 증여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대물림할 수도 있거든. 근데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거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는 용인했지만, 자, 모든 자산,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증권이 됐든 뭐 페이퍼머니가 됐든 뭐가 채권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이식이 돼가지고 그게 다 전자증권화 되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아니면 세력들한테 좋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암호화폐하고 저는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업비트나 아니면 뭐 코빗이나 코인원, 뭐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분명히 향후에 은행권, 금융권하고 분명히 연결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 증권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그러니까 이 말도 물론 맞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증권 실명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무자료 거래 아니면 뭐 다운 계약서 이런저런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많이 자행이 되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모든 그런 문서가 결국에는 전자 문서화되고 등록이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에는 불법이나 탈세나 탈법을 못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세상이 나아가는 거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사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로보트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어떤 그 카테고리 다이어그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일까요? 아니면 커피숍 같은 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데일까요? 아니면은 마지막 바닥을 슬슬 기고 있는 암호자산, 지금 재미없게 흘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로 손 회장이 여기 투자해가지고 이것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손정희 회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끝으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